다음 시간으로 미룰게요. 분유까지. 분유. 자, 가봅시다. 영상 어떻게 윤선도 됐어? 만음부터. 내가 지금 뭐야. 자, 시작합시다. 자, 윤선도의 만음 총 6수짜리 연시조죠. 근데 이 녀석은 다행인 건 아니지. 뭐 어쨌든 전수가 다 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작품을 이제 바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녀석은 작품의 배경식을 일단 쌓는 차원에서 4번 문제에 있는 보기를 좀 먼저 읽어놓고 작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가봅시다. 자, 만흥은 윤선도가 해남의 금세동에서 기거하며 지금 노래인데요. 윤선도는 정치현실에서 잇따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번잡한 현실에 대한 번뇌를 씻고자 자연 지향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돼 있지. 지금 이 작품의 주제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 작품은 자연 신화의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양반들의 시조는 우리가 배우는 차원에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유교 이념에 대한 노래가 이거나 자연 친화에 대한 노래가 될 것이다. 이거는 그쪽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는 자연에서 은둔하는 삶에 대해 경국 재미는 뭐래라 일찍부터 숭상한 바요. 세상을 등지고 은둔함은 본래 기약한 뜻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며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걸까? 현재 나는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라에 대한 걱정과 뜻은 두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겠지. 은거할 때는 마땅히 세상에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자연 친화하고 있다고 세상을 완전히 버려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참고로 이 얘기는 왜 그러는 거냐면 저기 몇 년이냐 마지막 년이라든가 소부 허유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단정히 사용이 될 거야. 만흥에서는 자연 지향 의식과 함께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경세, 세상을 경영한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치?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세상을 어떻게 이어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 얘기는 이 작품은 자연 친화가 중심이 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경세를 지향하는 모습도 보인다. 국가에 걱정하는 마음도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대충 감이 잡히지 않냐? 이런 부분은 자연 친화 의식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요런 부분은 경세 지향 의식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요런 것 때문에 이 둘이 갈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거라는 게 확 느껴지면 기출 공부 잘 돼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정서를 배경으로 해서 1수부터 차분하게 연시조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뭐 연시조의 정의는 딱히 어려움 없죠. 시조, 단시조가 여러 편 연속되는 경우를 우리가 연시조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유선도가 빠진, 선생님 유선도도 거의 안 빠진다고 해서 한번 말했었나 모르겠네. 작년에는 뭐가 나왔었더라? 총 40수짜리 제품 나왔었는데. 땡큐 어부사시사. 어부사시사 나오면 또 어부단가 이런 공부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선생님이 그래서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많은 정도는 할만해. 감사한 일이지. 자, 가봅시다.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첫 번째. 산수간 바회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하면서 시작했죠. 자, 1수부터 보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지었대요. 띠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가로 지붕을 엮으면 그게 바람 불면 날아갈 거잖아. 그래서 띠로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띠집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는 초가집이라고 이해하면 돼. 자, 자연 속에 조그마한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요.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근데 이래가 이렇게 뭐랄까 초라한 거지. 양반들은 기본적으로는 왜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 연예인 걱정은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맨날 TV에서는 나 혼자 사는 것처럼 하면서 그치? 되게 이상한 집에 사는 것처럼 하지만 알고 보면 저기 빌딩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식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 거기는 촬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많던데 촬영 때문에 긴급히 빌린 집이라고. 자기 집이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아. PPL 때문에 안 쓰던 걸 써야 되니까 막 어색한 장면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해.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인데 자, 이 윤선도는 진짜로 띠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야. 조선시대의 양반이면 기본적으로 기와집 정도는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남들은 뭐 한대요? 웃는다라고 했는데 웃음. 그러니까 이거는 비웃음을 말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망했네 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리고 혀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어리다는 무슨 뜻이야? 조세국어. 이건 알아야지. 어리석다잖아, 그치? 어리석은 향암. 시골 사는 늙은이.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 어리고 향암이라고 썼지? 이라고 말하는 건 자신을 어떻게 한 거야?
겸손하게 표현한 거야. 야, 나는 어리석고 별거 아닌 존재야. 그러니까 그거는 뭐에 맞다? 내 분수에 맞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정도도 충분해 라고 말하는 거니까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안분, 지족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이수 가겠습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보리밥이랑 풋나물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 띠집이라고 표현한 것도 뭐랄까 화자가 살고 있는 것에 어떤 뭐랄까 그 부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즐기고 있다는 거잖아. 여기 나오는 보리밥이나 풋나물도 마찬가지 소재라고 잡아주면 되겠어. 기본적으로 양반들이 보리밥에 풋나물 먹을 일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쌀밥에 고기 반찬 먹어야지. 근데 이건 정도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이것을 적당히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까지 논이노라. 이거 먹고요. 그리고 놀고 있어요. 그치? 실컷 놀고 있어. 그래서 그남은 연함은 일이야 불알줄이 시랴 라고 말하고 있지. 자,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 써야지. 그남은 연함은 일은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부럽다 안 부럽다? 안 부럽다지. 무슨 법이요? 서리법이지. 서리법을 써서 나는 그 밖의 일들은 부러워할 게 전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그나먼 연하문 일은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걸까? 자연을 즐기는 것 외의 마음들. 예를 들자면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자연을 즐기는 것 외의 일들이다. 그것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거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 그나먼 연하문 일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화자가 긍정하는 대상은 뭐야? 산수, 바위, 띠집, 보리밥, 풋나물이지. 근데 화자가 부정하는 대상은 그나먼 연하문 일이라고요. 차이점이 나오면 뭐가 된다?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된다 라고도 참 말씀드렸죠. 자, 이수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안빈 닥터라고도 부르는데 실은 안분 지정이랑 안빈 닥터는 다른 말이 아니야.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냥 표현상으로 이렇게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3수 넘어갑니다. 잠들고 혼자 앉아 먼매를 바라보니라고 하는 그 수인데 제가 별표 쳐놓을게요. 여러분들 혹시 내신 대비 때 이 만행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해석이 골 때려. 그러니까 착각하기 딱 좋아. 오케이? 착각 주의하고 잘 봐.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왜? 산을 바라본 거야. 누가? 화자가요? 화자가 산을 보고 있는데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 먼 매를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그리던 임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라고 물어봤네요. 일단은 이 문장의 해석은 여기가 중점이야. 이러하겠느냐? 라고 물어본 건 무슨 법? 또 서리법이야. 그치? 서리법은 그렇지 않다는 걸 뒤집어서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 그리던 임이 온다고 해도 반가움은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한 거야. 확인됐어? 그러면 이 그리던 임은 세모를 친 다음에 뭐랑 대비되는 소재다? 먼매랑 대비되는 소재라는 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작품이 해석의 주의점이 꼭 필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왜냐고? 시의 겉모습에는 그리던 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착각하기가 딱 좋단 말이지. 하지만 이거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님이 좋아도 난 산이 더 좋아요. 산은 뭘 말하는 거거든요? 자연이니까요. 됐지? 난 자연이 더 좋아. 예전에 그런 짤방이 한번 돌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게임 좋아하는 거 게임 덕후 이런 사람 있잖아. 그치? 뭐지? 게임에 이렇게 빡 빠져 있는데 옆에서 여자친구가 야한 옷을 입고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신경도 1도 안 써. 막 하고 있어. 그럼 딱 이 친구가 할 말이 딱 이런 느낌이겠지.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난 지금 이 게임이 더 중요해. 나는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어. 힐러야. 사람을 살려야 돼. 알겠죠? 힐러 줘야 돼. 뭐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뭐라고? 말쌈도 우음도 아니어도. 그러면 말쌈과 우음
말하는 것 그리고 웃는 것 이런 것들 하지 않아도 나는 못내 좋대요. 뭐가요? 주어가 빠졌네요. 못내 즉 자연이 좋다는 얘기지. 그럼 말씀이나 우음이라고 하는 건 이미 하는 즉 사람의 어떤 행동들인데 자연은 말하거나 웃는 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는 난 자연이 더 좋아 뭐라 일체 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요. 사수 넘어갑니다. 삼수에서 잘 넣으시고요. 사수 넘어갑니다. 사수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이걸 한번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문제 이 부분을 풀기 전에 한번 확인차 한번 할게요. 우리 상경하대랑 비슷한 거야. 우리 고전 시가에 아주 빈번하게 인용되는 뭐랄까 인물들이 있어. 아주 인물들이 있어. 소나 허. 지금 나오는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는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관련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오케이? 누가? 요순임금의 그 순임금 있지? 임금이 요순임금은 중국에서 뭘 상징해? 태평성대를 상징해. 가장 훌륭했던 시기라고 봐. 모두가 행복했고 여러분들 그 말 알고 있나? 한포고복? 배불러가지고 배불러. 배를 두드린다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룰루랄라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요순임금 시대야. 근데 요순임금이 그 다음 임금을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어. 오케이? 물려주려고 누가 찾아가냐면 허유한테 찾아간 거야. 너가 그렇게 정치를 잘한다며 너 혹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볼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들은 자기 아들이나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잖아. 얘는 더 훌륭한 사람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허유가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말을 들었네 하면서 옆에 있는 강에다가 귀를 씻어버려. 그건 뭐야? 정치 혐오지. 정치를 절대로 거부하는 마음. 됐어? 그럼 이건 뭐야? 속세와의 거리감이 되는 거지. 이 사람들 등장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번역기 돌려. 속세와의 거리감이 되는 거야. 자, 참고로 허유가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소부는 소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소치는 사람이 이제 소한테 물을 먹이려고 강가에 딱 갔는데 저 위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지 저거 하면서 이제 소를 먹이려고 갔는데 옆에 노인이 있는 거야. 물어보지. 아저씨 저기 왜 저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임금께서 오셨어. 임금께서 여기서 왜 오셨대요? 아니 허유라는 사람한테 왕위를 불려준다고 하는 것이야. 어떻게 했대요? 더러운 말을 들었다면서 귀를 씻는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부가 소의 고삐를 잡아 당깁니다. 더러운 물이네. 그럼 가버려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치 혐오. 오케이. 정치 혐오라는 표현은 좀 너무 오바스럽고 어쨌든 속세와는 거리를 두고 자연 속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소허는 자주 나온 사람이니까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거 말고 너희들 아는 거 뭐 없니? 또 이거 얘만큼 유명한 사람들 하나 세트가 더 있잖아. 응 그래. 걔들 누구야? 그렇지. 이재라고 써드릴게요. 이름은 백이라는 친구와 숙제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백이와 숙제를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 백이랑 숙제가 춘추 전국시대 사람인데요. A라는 나라의 왕의 아들들이었는데 B라는 나라에 파견 근무를 갔던 거지. 워낙 서로 친한 나라였거든. 그런데 이 B나라의 왕이 딴 마음을 먹었어. A나라가 만만해 보였거든. 그래서 정벌을 하겠다고 정벌 콜 하면서 밟아버리러 간 거야. 누가 반대했을까? 얘들이 반대했겠지. 임금이시여 우리에게는 가족 같은 나라고 서로 형제 같은 나라인데 왜 밟아야 됩니까? 정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지만 왕은 쌩까고 정복을 하러 갔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당신 임금 땅에서 난 것은 절대로 취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당신의 녹봉도 안 받을 거고 당신과 아주 거리가 있는 장소로 들어가서 굶어 죽고 말지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 버렸고요. 그러면서 채미라고 하죠. 고사리 꺾고 먹고 살다가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지. 맞냐? 자, 이제는 결론적으로는 속세와의 거리감이라기보다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쓰인다는 거 또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주 나온다 알겠지? 외워둘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랑이나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의원들이 있어. 혹시 누군지 알겠어? 편독? 편작. 하나. 삼국지야. 기대하고 있어.
관우 안 해? 맡아. 응. 이 사람들이야. 자, 이 사람들은 당대의 유명한 의원들이었어. 편자가 참고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정도로 유명한 의원이었고, 화타는 삼국지에 나오잖아. 관우가 이제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여기 이러고 있는데, 독화살에 도끼를 빼내려면 뼈에 박혔기 때문에 뼈를 긁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참고로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했었냐면, 관우한테 말한 거야. 저기 관공, 이 독을 빼내려면 살을 째내고 뼈를 끼릭끼릭하면서 긁어내야 될 건데 버틸 수 있겠어라고 물어봤더니 관우가 허허허 내 아들놈이랑 관평이라고 하지? 아들놈이랑 장기 한 판, 바둑 한 판 둘 테니 그동안 끝내주시오 하면서 술 마시면서 끽끽하고 얼마나 징그럽냐? 무슨 소리 무섭지 않겠냐? 그걸 끄고나는데 태연하게 술 마시면서 같이 바둑 뒀다는 게 중요한 일화야.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 화타는 되게 슬프게 죽죠? 누구한테 불려가서 죽어? 조조한테. 왜 죽었어? 조조의 고질병 선생님이랑 비슷한 거. 편두통. 조조가 편두통을 계속 앓았어. 그래서 되게 혁신적인 인물이야. 뇌압을 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편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압을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뇌압을 조절하려면 당시의 기술로는 당연히 머리에 구멍을 뚫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조조는 하다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런 무슨 개소리가 다 있어 라는 느낌을 받은 거겠죠? 마치 이런 느낌이랄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 건강이 안 좋고 허리가 아파서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몸을 일단 전부 다 원소 단위로 분해한 다음에 재조립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하면 똑같은 거야. 보장이 어딨어, 그치?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 나중에는 이제 나를 죽이려는 음보다라고 하면서 화타를 그렇지 골치 아프게 뭐랄까 감옥에 갇혀 죽도록 만드는 인물이기도 하지.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편장이나 화타 같은 사람들은 보통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한 트럭이 와도 병을 고치지 못한다와 같은 표현을 할 때 많이 쓰이는 인물들이야.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랑이라든가 혹은 간절한 마음을 여기 중에 고치지 글자가 좀 이상하다. 그냥 쓸게. 고치지 못한 고칠 수 없는 병, 고질병이라고 하지. 고질병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저 의원 둘이 튀어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되냐? 자, 시간이 좀 들었지만 일부러 설명을 해봤어. 얘네들은 이제 나와도 쫄지 말고 달려가세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자, 누고셔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누가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라고 돼 있었지. 누군가는 삼공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삼공은 무슨 뜻이야? 세 명의 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즉 왕을 제외한 최고의 권력자들이야. 그치? 근데 도곤이 뭐야? 뭐뭐보다란 뜻이잖아. 누가 삼정승보다 낫다고 했더냐. 또 만승이 이러하랴 라고 했거든. 만승은 만대의 수레야. 오케이? 그러면 번역기 돌릴 수 있겠어? 삼공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만승은 뭘까? 부귀를 상징하는 거지. 수레가 많은 치나 있을 만큼 재료가 잘 한다. 재산이 많은 거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것이 이만하랴 라고 물어봤잖아. 또 무슨 법을 썼어? 서리법을 썼어. 아무리 얘들이 날고 기어도 나는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참고로 그건 뭘까? 자연이겠지. 그래서 하면서 이제로 헤어든 서부허유 약도떠라고 했잖아. 자, 이걸 따져보면서 그럼 참고로 얘들아 이거는 세모 단어 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세모 단어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소부랑 허유가 야같대요. 이 사람들 진짜 약삭반하고 야같다. 그러니까 뭐랄까 얄미운 듯 하면서 뭔가 좀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잖아. 그치? 그럼 왜 약은 걸까? 소가 뭐한 사람이라니까 아까 속세와 거리를 둔 사람이잖아.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야같다고 말하는 거고 요새 이 속세를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고요? 삼공이랑 만승이라고요. 소부여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었지.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구나. 그래서 인천의 한흥은 비길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임천, 임은 수풀림이지. 천은 내천 연못을 말하는 거잖아. 수풀과 연못은 결론적으로 자연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흥취. 임천 한흥이야. 이런 것들은 그 어디에도 비길 곳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참고로 이 작품에 그래서 사수의 핵심 단어는 인천 한흥이에요. 인천 한흥의 다른 말로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자연 친화가 되는 겁니까? 그쵸? 자, 오수 갑니다. 오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실시야. 자,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건 나의 천성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의 천성은 원래 게을러. 근데 이거는 진짜로 윤선도라는 작가가 게을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을 뭐하게 표현하는 건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원래 좀 게으르긴 하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게으른데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맞디요 라고 했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인간에서 해야 될 만사, 많은 여러 개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되지, 하고 많은 일들, 만사를 맡기지 않으셨대요. 근데 주어가 받았지? 주어가 받았잖아. 그럼 누가 안 맡긴 거야? 조물주가, 신이. 오케이? 신께서는 내가 편성이 게으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넌 이것 좀 해, 넌 내려가서 저런 일도 좀 봐, 이렇게 임무를 맡기신 게 없다고요. 됐지? 다만 오케이? 다만 다툴이 없은 강산을 지키라 하시더라. 그래서 조물주는 대신에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지라고 해서 마무리졌네. 봐봐, 다투리가 없다는 건 이건 네 거야, 이건 너의 땅이야, 내 땅이야라고 다툴 필요가 없는 그런 자연을 말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 하지만 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삼공이라든가 만승 같은 것들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내가 걱정해야 되는 그나마 연하문 일들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했으니 나는 그 하늘에서 부여받은 나의 임무를 그냥 천천히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연귀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자연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 같은 거잖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는 자연을 지키고 살라고 하셨으니까 라는 거죠. 그럼 봐봐, 1수부터 5수까지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어디를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자연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됐지? 근데 6수에서는 누가 양반의 작품 아니랄까봐 딴소리를 잠깐 섞어주는 거고, 요게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그 내용이 되는 거야. 할게. 강산이 교타한들 내분으로 누웠느냐? 오케이? 자, 강산이 근데 아무리 이렇게 좋아도 나의 분수로 내가 잘나서 이것을 내가 얻고 내가 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거니까 또 서리법이야. 그치? 서리법 엄청 나온다. 내가 잘나서 이걸 여기 있는 건 아니야. 또 임근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이거는 누구 덕분이야? 임군 은혜라는 거지. 자, 말씀드렸지? 마지막쯤에는 이 양반들의 시조의 전형성이야. 꼭 어딘가에는, 저 어딘가에는 임금에 대한 은혜를 꼭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서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이라. 이것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 없네 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마무리 짓죠. 내일 돌풍주의보래요. 바람이 세게 분답니다. 밑에 풍랑주의보 다 일어났다는데 길거리 다닐 때 또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는데 바람도 조심해야 돼요. 이상한 거 털락거리면 내려가지 마. 10시까지 생각부터 안 하셔도 뭐 어디 있는다고? 학원에서 10시부터 10시. 아, 내일 너희 텐트 나는 날이야? 이야, 좋겠다. 수학. 밥은 어떻게 하지? 그게 10시부터 해? 훌륭하지. 확실히 달려. 슬픈 일 아니야. 뭘 슬퍼해? 슬픈 일 아니야. 자, 근데 니들 국어 10시간, 12시간 해보라고 할 수 있겠어? 내가 죽어. 선생님이 목 터져나갈지도 몰라. 선생님 목이 갈려나가는 거 보고 싶으면 12시간 수업 했대. 선생님이 지금 6시간짜리 수업만 2번 연속으로 했더니 지금 머리가 또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하잖아.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는 내신 대비 기간이라고 해서 10to 10 쉬는 날 없이 5주, 6주, 7주까지 달렸거든. 우리 이후 초중학원에서. 옛날엔 내가 그렇게 달렸단 말이야. 근데 어느샌가 나는 힘들어하고 있는 거야. 나 어저께 그거 샀어. 그 허리 등 운동하는 뭐 보조기구 있잖아. 허리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좌우로 빙글빙글 움직이는 거 막 그런 거 샀어. 허리가 너무. 그거 어때요? 아, 이제 하루밖에 안 써봐서 가타 못하고 말을 못하겠어. 써보고 좋으면 추천해드릴게요. 이름이 뭐였는데 무슨 이상하게 생긴 거야. 판때기 하는데 뭐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하더라고. 판때기 하나가. 근데 무슨 과학적 이유가 있는 거겠지? 자, 호구 아니었길 바라면서, 자, 어쨌든 작품은 다 봤습니다. 아, 참고로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은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임금의 은혜를 예찬한다. 그런 예찬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참고로 선생님이 오른쪽에 써놓은 거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약간 내신형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줘. 알겠지? 각 작품의 각 수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야. 알겠지? 응.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자 결론적으로는 자연 친화의 정서를 다룬 건 맞지? 1수부터 5수까지 일관되게 자연은 내가 머무는 곳이며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곳이며 내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공간. 하지만 속세는 반대로 내가 삼공이나 만승처럼 남은 일처럼 내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는 장소라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임금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지만 내 모든 것들도 결론적으로는 임금이 정치를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나도 여전히 국가적 문제는 잊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는 거지. 되셨나요? 자, 작품 분석 다 됐죠? 자, 보조자료 선생님이 굳이 뭐 따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4번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하나씩 가보자. 자, 1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대놓고 표현상 특징 문제인데 미리 선언할게. 우리 이런 문제, 이런 제목으로 만날 일은 없어.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라는 것도 거꾸로 알지, 그치? 요즘 문제의 트렌드가 뭐라고요? 융합 문제라는 거잖아. 표현상 특징 문제에다가 보통은 정서나 혹은 태도를 파악하는 선택지를 같이 집어넣어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문제를 섞어낸다는 거 알아두자.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한 거야? 용어들이 중요한 거야, 그치? 1번 의문형 문장을 통해서 만족감을 드러낸다. 이거 뭐를 풀어서 쓴 거네? 서리법을 풀어서 쓴 거네, 그치? 오케이? 그럼 정답은 1번인 거 너무 쉽게 잡혔지?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오답들이야. 2번 음성 상징어는 생동감을 주는 거 원래 맞지? 하지만 여기는 없었어. 3번 청유의 어미를 통해서 의지를 표현했다고? 뭐뭐 하자 라고 하는 의지 표현이 있었니 없었니? 없었지. 4번 대상을 의인화하여. 자, 의인화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어디 있었죠? 어디 가니? 말씀도 우음도 안 하여도라고 썼지? 말과 웃음을 하지 않아도 그럼 주어가 뭔데? 외가잖아. 주어. 산이잖아. 산은 사람처럼 표현됐으니까 의인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속성이 점층적으로 나열된 건 아니잖아. 점층적인 건 뭐야?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나열한 것도 아니죠, 당연히. 마지막 5번 동일한 식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서 공간의 의미를 강조했다. 동일한 식구가 반복된 구절이 있었니? 없었죠? 반복구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역시 이는 답만 바로 가겠습니다. 4번 갈게요. 잠들고 혼자 앉아 님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 자연 속에서도 지내면서도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말했잖아. 그래서 이 작품은 이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근데 문제가 잠깐 뭐랄까, 이거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다 노출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해서 여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확 줄어버린 거지, 거꾸로. 근데 문제 두자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집중해야 될 거는 뭐 이런 단어의 뜻이라든가, 그치? 또 예를 들어 어디 갔을까? 여기 상공이나 만승의 상징적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쵸? 3번 넘어가자. 기억과 니은을 설명해보래. 기억은 내 분이고 니은도 내 분이었어요. 근데 기억은 내 분수에 맞는다는 뜻인 거고 니은의 내분은 내 분수가 아닌데도 누린다는 뜻이었지. 문맥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답으로 갈게요. 2번 기억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맞나요? 근데 분수에 맞다라고 설명했으니까. 근데 니은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에 주어진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거 모든 것들은 내가 잘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임금님께서 잘해주신 덕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지문을 마무리 지었었죠. 정답은 너무 쉽게 2번 잡으실 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선택지들 중에서도 딱히 되게 어려워 보이는 단어는 없어서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왜 배고프지? 4번 왜? 갑자기 순간적으로 배고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 왜? 나 국밥 먹고 왔거든. 국밥 먹으면 배가 든든하거든요. 아니 어떤 단어가 나를 자극한 거지? 은혜? 처지? 아이 너 야 지금 이 문장을 읽다가 이 문제를 눈으로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배고파가 약간 뭐랄까 그 슬라이딩 문자처럼 씩 지나갔거든. 배고파. 어디서 났어요? 알 수가 없네. 자 4번 문제 봅시다. 보기는 이미 같이 읽었으니까 선택지로 가볼게. 자 1수에서 남들은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을 지향하려 한 화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자 봐봐. 1번을 만약에 보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맞냐고 물어보면 선생님 5반데?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냥 일단 동의합니까? 1번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남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와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지? 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은 너무 디테일한 설명이고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을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보기에서 그걸 얘기했기 때문이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문제의 정과 오를 고민하실 땐 항상 그 판단의 근거가 도문이 됐든 보기가 됐든 어디든가에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걸 못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문학을 힘들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얘기야. 내 판단을 집어넣거든. 그런 거 같기는 해.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면 그건 아직 미숙한 거야. 알겠지? 조금 더 연습하자 우리는. 2번 갈게요. 이수에서 그남은 연남은 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그남은 연남은 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 화자가 자연에서 은둔하며 지내면서 경세지향 의식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잘 따져봐. 지금 지문 속에서 자연에 은둔했던 것도 사실이고 경세지향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근데 그 문맥의 의미는 자연지향을 주로 하지만 경세지향을 잊지 않고 있었음이라는 문맥이었어. 근데 이 2번 선택지는 방금 뭐라고 했어? 자연에서 지내다 보니까 경세지향을 알게 됐다라고 말한 거잖아. 자, 연결고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맞는 말들 사이에 고리를 이상하게 연결한 그 문제. 선생님이 약간 급격하게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벽이 흰색이기 때문에 내 심장은 튼튼해랑 똑같은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인데? 알았어? 오케이. 따로따로 보셔야 되고 그 연결고리까지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3번. 만승이 이만하냐 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의 만족감. 좋아. 4번. 다투리 없는 다투리가 없는 강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자연진앙 의식 맞고요. 5번. 임금의 은혜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자연 속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정치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볼 수 있구나. 충분히 가능한 거지. 역시 마찬가지야. 5번 선택지도 지금 5번 선택지만 덜렁 있다면 되게 오바스러운 선택지라고. 나는 자연이 좋은데 그래서 임금이 땡큐라고 하면서 내가 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준 임금에 대한 감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분명히 보기에서 그렇게 해석해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해석을 따라갔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오케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수능이라고 하는 건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부르지. 오케이? 수학 능력 시험을 수능이라고 줄여 부르는 거잖아.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의 지식이 얼만큼 레벨이 올라와 있나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설명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가, 그런 걸 측정해 보겠다는,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출제의 원리는 거기에 준하게 되어 있다고. 알겠지? 사고력, 상상력은 좀 어설프다. 창의력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고전시가 1, 2번 끝냈고요. 이제 그럼 현대시 1, 2번 또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현대시 3, 4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야. 그리고 이제 느꼈을 거야.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리지, 그지? 지금 우리 꼴랑 고전 시간 한 2편 했는데 거의 절반이 나가지 않았냐? 나중에 가사 나오면 더 하다 얘들아. 큰일 났어. 가사 나오면 더 심각해져. 3인곡 나왔다. 3인곡 정도는 선생님이 1시간껏 해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의 베스트 레코드는 관동별곡 1시간 10분 컷이야. 재밌겠죠? 관동별곡 1시간 10분 컷. 니들 죽어요. 랩 들어야 됩니다. 감이 안 잡히나요? 다시 보기를 영접하려. 쉽지 않아. 그렇지. 쉽지 않아. 자, 바로 가도 되죠? 우리 아까 조삼모사 발동했잖아. 먼저 쉬었으니까 이번에 연달아 가자. 자, 두보나 200가치라고 하는 백석의 시랑 그 다음에 잠깐만. 선생님 이거 보조자료를 인쇄해주던 게 깜빡하고 있었네. 하나 보여드릴 작품 있었는데 작품 하고 나서 할게요. 아무튼 간에 지금 해볼까? 네. 그것도 조상. 그냥 꼴랑 한 페이지짜리야. 시를 좀 보여드려야 돼서. 얘들아, 백석 작품은 많이 익숙하게 배워서 알고 있지? 뭐 시험에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요. 잠깐만 끊어가자. 가서 복사 좀 해볼게요. 복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였지?